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교수 홍승범입니다. 이전 시간에 이어서 6주차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아이디얼 인덕턴스의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코일 형태의 인덕터가 있고 그 코일 형태의 인덕터를 쌓고 있는 파란 박스가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단자는 두 개, A랑 B가 있고요. 자, 외부 회로가 요 인덕턴스와 연결되어 있는데 연결되는 그 단자가 A랑 B라고 합시다. 그리고 A에서 들어가는 전류 I, B에서 나오는 전류 I라고 하고 A랑 B 단자 사이의 전압 강하를 V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외부 회로로부터 저 인덕터에다가 전류를 제공하게 되면 결국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제공하게 되냐면 U는 2분의 2, 1 Li 제곱, 즉 2분의 1 Li 제곱만큼의 에너지를 외부 회로로부터 인덕터에다가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는 상황에서 전류가 0으로 떨어지면 그 상황에서는 줬던 에너지를 다시 회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전류를 줬다가 0으로 갔다가 다시 반대 전류를 줬다가 0으로 갔다가 바로 교류 전류죠. 그래서 교류 전류를 주게 되면 에너지가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외부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외부로 갔다가 이런 게 반복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덕터는 저항과는 다르게 이런 에너지의 손실을 야기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non-dissipative element, 즉 dissipation이 일어나지 않는다. 에너지 손실이 없는 그러한 회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옮겨 다닐 수 있어도 이 인덕터로 인해서 잃어버리진 않는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커패시터는 어떨까요? 즉 축전기 그림이 지금 그려져 있는데 축전기에다가 우리가 에너지를 주면 2분의 1 CV 제곱이죠. C가 커패시턴스고 V가 전압일 텐데 이 축전기도 저희가 교류 전류를 주게 되면 에너지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게 되며 그랬을 때 에너지 손실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아이디얼 커패시터도 non-dissipative element, 즉 에너지 손실이 없는 그런 회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이디얼 제너레이터의 에너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아이디얼 제너레이터는 코일이 안에 있고 연구자석이 돌아가면 EMF를 창출하는 그런 제너레이터가 되겠죠. 근데 그러한 하나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등가 회로를 보면 저 아래처럼 EMF가 가는 방향이 있고 전류가 나가는 방향이 있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이죠. 자, EMF는 Electromotive Force로서 에너지의 소스가 됩니다. 이 에너지 소스에서 이 전류가 EMF 방향으로 흐르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전류가 EMF 방향으로 흐르면 그러면 이 제너레이터는 외부 회로에다가 에너지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 제공하는 율, 즉 레이스는 DT/DU로서 EMF E에다가 I를 곱한 EI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EMF의 방향과 지금 전류 방향이 같을 때의 얘기죠. 이게 만약 거꾸로 전류의 방향이 EMF에 저항해서 즉 가는 방향과 거꾸로 가면 그러면 그 EMF는 결국 E 곱하기 I의 율로 흡수하게 될 것이고 여기서 I는 음수이기 때문에 DT/DU도 음수가 될 것입니다. 자, 외부 회로에다가 마이너스의 에너지를 준다는 것은 결국 회로로부터 이 제너레이터가 에너지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 이거보다 더 큰 어딘가에 제너레이터가 있어서 얘가 제공하는 것을 상쇄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아이디얼한 제너레이터와 아이디얼 레지스터, 즉 저항이
연결되어 있는 회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시죠. 저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저항이 R이고 제너레이터에서 나오는 전류가 I1이면 I1이라는 전류가 저 회로를 통해서 가고 있다라고 알 수 있고 그 I1은 EMF E를 R로 나눈 값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그리고 제너레이터가 회로에다가 제공하는 에너지의 율, 레이트는 E에다가 I를 곱한 것이 되겠다. 그래서 이 I라는 에너지가 계속 시간당 제공되고 있는데 그 에너지를 실제 흡수하는 것은 다름 아닌 저항이다. 이렇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 전기 에너지는 저항으로 가서 어떤 에너지로 바뀌냐면 바로 열 에너지로 바뀝니다. 이게 전기장판의 원리죠. 전기장판의 원리입니다. 전기장판은 배터리에다가 저항을 갖다 달아놓고 그 위아래에다가 우리가 천을 대면 바로 전기장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는 계속 소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dissipation이라고 영어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소모되는 율은 dt분의 du가 될 것이고 이 dt분의 du는 E 곱하기 I인데 I가 R분의 E니까 R분의 E 제곱이 될 수도 있고 혹은 I의 관점에서 볼 때는 RI 제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R이 일정한 경우 그리고 I가 일정한 경우는 I 제곱 R로 지금 열이 소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류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열은 더 많이 발생하겠죠. 자, 그럼 이 회로를 교류 회로에다가 연결시키면 어떨까요? 즉, 제너레이터가 직류 제너레이터가 아니라 교류 제너레이터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 저항이 소모하는 에너지의 평균은 한 사이클에서 우리가 평균을 내면 될 것입니다. 즉, 한 사이클에서 RI 제곱의 평균이 얼마냐? 알면 되겠죠. 자, 그럼 교류를 준다고 했으니까 전류 I는 I 캐럿 엑스포넨셜 I 오메가 T가 되겠죠. 자, 요거 복수함수를 우리가 실함수로 생각해보면 코사인 오메가 T가 될 것이고 코사인 오메가 T의 제곱이죠. RI 제곱이니까 제곱 그리고 I 캐럿의 제곱 요 곱한 거의 평균은 다름 아닌 2분의 I 캐럿 절대값의 제곱이 됩니다. 자, I 캐럿 절대값이 P값 즉 최고값이기 때문에 그거의 제곱이라는 건 아는데 왜 그럼 2분의 1이 붙느냐? 바로 코사인 제곱 오메가 T가 우리가 평균을 내보면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저렇게 2분의 I 캐럿 절대값의 제곱만큼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류 회로에서 평균적으로 우리가 저항에 의해서 소모되는 에너지율은 바로 R 절대값 I 캐럿 제곱을 2로 나눈 그런 값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저항에 대해서 교류를 걸었을 때 에너지 소모가 어떻게 되냐를 물어봤었죠. 그리고 그 이전 시간에는 인덕터나 커패시터에서는 교류 회로에서 에너지 로스가 없다고 배웠습니다. 아하,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 그러면 RLC, 즉 저항, 인덕터, 또 커패시터로 이루어진 종합 회로에서는 실제 에너지 소모가 저항 성분에 의해서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구체화시키고 정리를 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자, 임피던스 Z는 우리가 R, 즉 실수항과 더하기 IX, 허수항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R은 resistance, 즉 저항이 될 것이고 X는 reactance라고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이 reactance X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소모에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L과 C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도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L과 C로만 만약 구성된 회로라면 저 임피던스에서 R은 0이고 임피던스는 순수한 허수항만 갖고 있고 따라서 에너지 소모가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거를 도식화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임피던스 Z는
X, 즉 IX라는 리액턴스와 R이라는 레지스턴스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등가화 시킬 수 있음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제너레이터를 연결한다고 칩시다. 그럼 제너레이터는 EMF E를 발생하게 될 것이고 그 제너레이터에서 발생한 E와 임피던스 Z 간에는 선형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E는 IZ가 되겠죠. 근데 앞에서 우리가 Z는 R 플러스 IX라고 했으니까 치환해서 E는 I 곱하기 가로 열고 R 플러스 IX 가로 닫고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만약 에너지가 이 능동소자에서 수동소자로 제공되는 그런 U를 알고자 한다면 다름 아닌 E와 I의 곱으로 표현하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또한 이런 E와 I의 곱은 실수로 우리가 취급해야 되기 때문에 실수로 취급해서 곱을 구한 것이 바로 진짜 우리가 제공하는 에너지 혹은 소모되는 에너지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단순화를 시키겠습니다. 원래 iCarot은 복수함수라고 했죠. 그런데 이것을 실수함수만 취하겠습니다. 복수함수에는 실수부와 허수부가 있죠. 그래서 실수부만 취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복수함수는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i 사인 오메가 t잖아요. 그래서 코사인 오메가 t만 끌어내면 i는 i0 코사인 오메가 t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EMF E를 복수함수로 먼저 전개시킨 다음에 실수부만 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E는 I 곱하기 R 플러스 IX인데 여기서 E는 I가 I0 E의 I 오메가 T 곱하기 R 플러스 IX가 될 것이고 E0 I 오메가 T는 다름 아닌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I 사인 오메가 T니까 요 식을 곱해서 전개해서 실수만 끌어내면 E는 I0R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I0X 사인 오메가 T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식만 놓고 보면 전압 강화가 내가 I가 코사인 함수인데 전압 강화도 코사인 함수면 in phase, 즉 상이 같은 것이고 내 전류는 코사인 오메가 T인데 전압이 사인 오메가 T의 함수로 나온다. 그러면 out of phase죠. 위상이 안 맞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전류와 위상이 같고 그 외에 리액턴스에 즉 X에 걸리는 전압은 out of phase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90도가 차이가 나는 거겠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회로에서 소모되는 혹은 잃어버리는 에너지는 평균적으로 얼마냐? 즉 P average는 얼마냐? 이게 궁금할 텐데 이것은 우리가 주기함수니까 한 주기만 생각하고 그 주기로 나눠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한 주기에서 나오는 EI의 평균값을 주기로 나누면 됩니다. 그것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바로 이 꺽쇠 괄호 P 꺽쇠 닫고 average가 T분의 1 적분하기를 제로에서 T까지 EI DT가 되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배운 식을 그대로 적용해서 적분을 차근차근 다 해주면 결론적으로 2분의 I0 제곱 R과 같은 공식이 나오고 우리가 그냥 직류로 저항에 연결했을 때 I 제곱 제로 R이었는데 그거에 반 정도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2분의 I0 제곱 R 요거는 전장에서 우리가 그냥 저항만 달려 있었을 때 교류를 걸었을 때 나온 손실이죠? 맞습니다. 저항에다가 인덕터 커패시터를 다 붙여놔도 인덕터 커패시터에서는 손실이 없기 때문에 결국 손실을 결정짓는 것은 저항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해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